앞으로 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데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교육, 건강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 자동화의 문제. 일자리 자동화의 문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지금도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이겼는데 뭐 바둑으로 이겼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컴퓨터를 3,000대를 썼는데 나중에 칩이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 뭐 3,000대가 3대로 줄어들더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뭐 1, 2년 만에 그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뭐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간들이 둔 바둑을 복귀하지 않고 예측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바둑을 아마 이렇게 두겠지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예측으로 또 바둑을 스스로 둬가지고 알파고를 이기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뭐 일주일 걸렸대나 어쨌든 아무튼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학습했던 속도하고도 전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 시스템도 굉장히 압축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뭐 1초에 800만 권의 책을 읽고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한 서너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의학 논문을 한 인간이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000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보를 입력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일단 인공지능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그게 이제 2010년경에 딥러닝이라는 건데 인간의 뇌세포를 그대로 응용해서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 인간의 두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통찰력 같은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아주 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해주는 능력. 이게 현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의 그 레이어의 형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형태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인공지능도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제철에서는 새로운 합금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신약 개발도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했다는 얘기가 저는 어쩌면 1년 내에 나올 거라고 봐요. 1, 2년 내에. 신소재보다는 신약 개발은 좀 더 어려운데, 물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겠죠. 이제 그걸 임상 실험을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임상 실험의 전 단계까지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신약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작곡, 그림 그리기, 시나리오, 기사 쓰기.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전체 영역에서의 일자리의 자동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저는 월급의 종말이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월급의 종말. 계속해서 비정규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공무원들도 비정규직화가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들이 늘상 하는 일 있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언제든지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있지만은 정말 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법률을 바꿔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법도 바꾸게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비정규직화 되는 것이죠. 임시직 공무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 흐름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2025년이 되면은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2025년이 어떤 해냐면은
로봇이 휴대폰처럼 대량 되기 시작하는 해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샘플링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 페퍼라든가 제조 로봇 그 백스타가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지금 잘 팔려가지고 완전히 매진돼가지고 한국에 단 한 대도 수입되지 않은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줄 서 있어요. 왜냐면 그 로봇이 5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로봇을 2,500만 원 주고 사면은 1년에 1억이 남아버려요. 직원을 4명을 잘라도 되니까. 네. 사실 5명 잘라도 되죠. 근데 이제 관리하는 인력 하나 남고 4명을 딱 자르니까 이 직원들 연봉을 합쳐보니까 1억인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본전을 뽑는 로봇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조업에서. 그래서 이제 사장들이 줄 서가지고 한국 사장들은 한 대도 못 샀다고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다 팔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백스터 로봇 이후에 로봇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대량 생산이 준비되고 있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생산되고 있는데 아직 시판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2025년에 시판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로봇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는 완전히 모든 일자리의 자동화가 가시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률의 증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연도가 2025년경이에요. 2024년, 25년경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일자리가 자동화가 되면은 그럼 인간은 시무룩하게 지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뭔가 놀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심리적인 거하고 문화 콘텐츠하고 인간 관계에서 주는 어떤 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고 로봇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인간적인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는 반대로 반등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팔리는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에는 많이 주목받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이 가장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먼 미래에는. 중간쯤 미래에는,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는 2100년 경이라고 본다면 중간쯤의 미래, 2050년경에서 전후, 중간쯤, 즉 놀자리 경제와 일자리 경제가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가 되냐면 헬스케어 기업이 됩니다. 헬스케어. 왜 그러냐면은 지구상에서 저축을 가장 많이 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성장기 때 돈이 들어오는 거를 다 쓰지를 못할 정도로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찰 자산으로 쌓아놓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1차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가 되면은 의료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양한 의료 기술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진짜 안티에이징 기술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 영노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천천히 늙는 게 아니라 다시 젊어지는 것까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무렵에. 그러면은 현재 현찰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쪽에다 돈을 쏟아부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왕창. 엄청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웃도어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웃도어 시장에 몰렸던 돈의 한 10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장이 그러면 또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방 시장이 있고 예비 치료, 그러니까 예방 치료의 시장이 있고 사후 관리, 그다음에 치료의 영역이 있고 또 사후 관리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도 처음에는 치료하고 사후 관리 쪽으로 돈이 좀 몰리다가 궁극적으로는 예방 치료 쪽으로 다 몰리게 되겠죠. 그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미 병에 걸려버리면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치료하기가 어려워져요.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의료의 수준이 전체 100개의 질병이 있다면 4개나 5개밖에 치료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우리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를 교란시켜가지고 가장 고통을 느끼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거든요. 그게 이제 감기약이잖아요. 그런 감기약의 수준의 양이 많고, 그런 패턴의 약이 많고,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 자체는 4%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개의 질병 중에서. 그러니까 그 4%가 이제 100%까지 확장되는 시점이 대략 지금부터 아마 한 5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2080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생체적인 문제는 복잡하다. 근데 이제 그 헬스케어 시장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그만큼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투자회사라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좀 변수가 있는 게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이 변수가 약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롱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성장 경제기에는 1등 기업뿐만 아니라 2등, 3등, 4등, 5등, 10등까지도 충분히 먹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지역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체 지역이 연결될수록 1등 기업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리해주는 에이전트가,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돈 많은 기업이 전 세계를 잡아버려요. 왜? 로봇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비용을 주고 하면 되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기죠. 폐기 처분이 되게 쉽잖아요. 우리 그 인간을 고용해가지고 해고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로봇은 그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로봇은 창고에 잠시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돌아갈 때 일이. 회사 일이 불경기가 됐을 때는 잠시 창고에 넣어놓고 더 싸고 좋은 로봇이 나오면 그 걔네들 중고 고철값 받고 다 팔고 다시 새 거 사면 되고 되게 쉽다는 거죠. 이용해 먹기가, 고용과 해고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최초에 투자금이 많은 기업이 전체 시장을 이렇게 잡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정말 이건희 씨가 얘기했던 대로 1등만 살아남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오고 있죠. 이게 오고 있고 그게 지금 한 2번, 3번이죠. 그래서 롱테일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1등이거든요. 2, 3, 4, 5등 이렇게 쭉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쪽이 꼬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줄도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년부터 이게 중소기업 줄도산이 생길 거예요. 계속해서 이쪽에서 흡수해 가버리니까. 자동화가 되다 보면. 그러다가 이게 중소기업이 줄도산이 되면 소비자의 지갑이 비게 되잖아요. 네? 지갑이 비게 되면은 이렇게 1등 기업도 소비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잘 팔리던 게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면 절대 팔리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진은 뭐 50%, 500%에서 지금 5%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마진율이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1위 기업도 홀쭉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게 이제 20년 경제 불황기죠.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그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약간 감으로만 느끼고 있고 이론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비주얼로 확실하게 펼쳐지지는 않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사람들의 뭐 지폐 결사, 커뮤니티 형성하고 이런 데 있어서 비용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제2의 인터넷. 첫 번째 인터넷은 비용이 들었어요. 우리가 돈을 내야 됐어, 통신사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제2의 인터넷이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고 게다가 이 블록체인이 인공지능에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딱 결합했을 때는 진짜 그 다양성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다양성의 시대. 그 다양성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몇몇 기업이 갖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독립은 어떤 식으로 좀 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알파고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AI라고 그러고 AGI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AGI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갖게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지금 우리 두뇌에서 우리의 의식과 자율성이 나오잖아요.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러면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 정교해지다 보면은 저는 자율성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2025년쯤에는 여러 가지 특이점이 올 것 같은데 로봇이 많이 깔리게 되는데 인공지능계에서는 새로운 특이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이 자율권을 갖기 시작할 것 같아요. 2025년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블록체인이란 제2의 인터넷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자율권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자율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자존을 느낀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의식을 갖게 되면 자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에다가 심이 연결되면 그걸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자존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영감이기도 한데 잠시만요.